그 새로 나눠진 건 이제 아침 강의 시간에는 한 것들인데, 그 최신 개정 아무래도 법행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신 개정 보수 부속법률 보셔야 됩니다. 그 잠깐 뭐 다른 분들은 이미 다 보신 거라 잠깐 안 보신 분들만 볼게요. 공직선거법에서 그 우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있었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선위에 있어요. 중선위. 그죠? 요거 제가 볼 땐 좀 중요하지 않나.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그죠? 이거, 이런 거 내지 않겠습니까? 새로 바뀐 건데. 그래서 위원장도 호선하고, 중선위하고 똑같죠? 위원장도 호선하고. 여러분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국민안전처,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가 추가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거 이거 나오죠? 법행 문제. 그죠? 조금 이따 나중에 확인하시겠지만. 그래서 안전행정위원회에 이게 있다는 거. 그죠? 제목까지도 보셔야 돼요. 이게 아침 강의 때는 사실 이제 개정 부속이 이제 그 다른 시험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되는데 우리 법행에서는 특히 이런 거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상임위원회 문제가 한번 나올 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조직법 바뀐 거는, 국무총리, 아까 그 국민안전처하고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 원래 소속에 있습니다. 그 소속하고 위원회가 다르죠. 그렇고. 그 다음에 부총리, 우리 원래 경제부총리 말고, 교육부 장관 부총리 있죠? 요게 이제 신설됐고. 그 다음에 행정부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행부에서 이제 행자부로 바뀌었죠. 그죠? 행자부로. 이건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좀 나오긴 그렇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하고 해양경찰청 근거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우리 저번에 작년에 세월호 때 나왔던 해경 해체, 그게 이거죠. 그래서 해경이 해체되면서 소방청은 뭐가 문제예요? 그죠? 해경만 할 것이지. 그래서 결국 소방방재청도 결국은 국민안전처로 이제 다 옮겼고, 그 다음에 해경을 해체하면서 해경이 가지고 있던 수사 정보 기능이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국민안전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 바뀐 정부조직법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문제 정도는 개정된 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근데 헌재법에서 65세가 70세 됐고, 그죠? 70세. 그 다음에 헌재소장도 헌법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할 수 있어요. 임명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좀 더럽지만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청원법에 옛날에는 안 되면 끝이었거든요. 그냥 결과 통지받으면 끝이었죠. 더 이상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의 신청 절차가 생겼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가. 그래서 청원 심사 과정에서 마치 피해자 진술처럼 청원 심사 과정에서도 한마디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청원을 한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마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의무조항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친족간 범죄의 경우에는 원래 구조금 지급이 안 됐는데,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척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해야 된다는 아니고 여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청원법이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좀 그렇고, 만약에 나온다면 공선법이나 정부조직법에서 법행은 두드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늘 나왔던 기출문제들이니까 꼭 봐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아침 수업 하시는 분들은 뭐 다 하셨지만 최신 판례 6월달까지 나온 거, 1월달에서 6월달까지 나온 거 있죠. 통진당이 12월이니까 12월부터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프린트로 나중에 우리 거의 끝 시간쯤에 한번 드릴 테니까 그 아침에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그때 뭐다 하냐고 물어보면은 대답 못할 수도 있어요. 확실치 않죠.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 텐데 하루에 한 60페이지 정도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법행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법행 지문이 계속 돌립니다. 질릴 때까지 돌려요. 그래서 보통 한 두세 번은 써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문을 본다면 이제 그러니까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문제에서는 문제 푸는 의미가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지문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라고 치면 2, 3, 4, 5도 내가 다 알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법행 문제는 많지가 않으니까 확실하게 이거 챙겨주셔야 돼요. 이거.
이걸 챙겨두시는 게 이거의 목적이에요. 앞에 특히 아침에 저랑 이제 계속 수업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침 거에 비하면 되게 좀 허약해요, 애들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시간 내에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압박감이 있죠, 압박감이. 그 다음에 또 헌법 지문은 기니까 그 긴 지문에서 빠르게 골라내는 그 스킬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저 매너리즘이 빠져가지고 여긴 이게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거기에 속으니까 그런 거는 편견 없이 그죠? 편견 없이 보시면서 나머지 지문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헌법을 누가 많이 맞추냐 시험이 아니죠. 누가 덜 실수하냐 문제니까. 그래서 실수를 되도록이면 이제 줄이셔야 돼요. 그게 제일 큰 목적이죠. 그래서 법행은 또 법행 나름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나마나 여러분 헌법부터 풀 거죠? 민법부터 풀 거예요? 민법이 더 쉽죠, 사실은. 법행은. 그래서 민법부터 푸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헌법부터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은 일단 아침에 가서 딱 봤을 때 아주 기분 좋게 풀려면 아침에 특히 정족수 같은 거 헌법 개정 절차하고 정족수는 제가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부터 먼저 보세요. 조문 볼 때. 그리고 아침에 보면 문제 중에 개정 절차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부터 맞춰. 근데 그게 어렵게 나왔다. 그러지 말고. 자, 그럼 최악의 상황은 예상하지 마시고, 일단은 헌법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막판 정리형 그 기출지문 OX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시간이 오늘 좀 해보고 오늘 이제 진도가 다 나가면은 뭐 되는데 진도가 다 나가면 그 지문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쭉 보고요. 만약에 진도 못 나가면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OX 지문은 뭐 OX 지문은 전부 다 X는 다 5로 바꿔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죠. 눈으로 확인하는 거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죠. 뭐 우리 딸이 지금 계속 헌법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다 외워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헌법의 해석부터 들어가죠. 헌법에서 헌법은 지금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헌법의 해석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문제에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번 보시면 A번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법률의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십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해석 지침을 말한다.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하고 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풀어봤거든요. 저도 또 틀렸어. 환장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방심하면 틀립니다. 그죠? A는 틀렸죠. 왜요? 헌법의 해석 지침이 아니잖아요. 법률의 해석 지침이지. 나 이거 맨날 속아 이거를. 잠깐 방심하면 속습니다. 이게 참 수험생일 때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그 예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쑥 날아가면 계속 허당으로 틀리는 거죠. 자, 법률의 해석 지침입니다. 깜빡 속지 마시고. 그 다음 B번.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가의 법치서를 헌법은 최고 법규, 가치 질서에서 지배된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통일체 내에서 상위 규범은 하위 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 이 맞는 지문이죠, 그죠? 근데 뭐 우리가 여기서 언뜻 생각나는 게 뭐 헌법 규정끼리는 서로 뭐 효력의 우위를 다툴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그건 또 요거는 또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는 근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근거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입법권자가 법률의 제정을 추구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한 내용으로 법률 정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 문의적 한계, 그죠? 뭐 이런 한계들 나오죠. 법 수용적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 법 목적적 한계, 전부 되죠, 그죠? 전부 되는 한계들. 그래서 법 목적에 따른 한계 인정할 수 있답니다. 있다. X가 아니고 X죠, X. 그 다음 D번. 합헌적 해석이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으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그죠? 합법률적 해석이 되면 안 되고 합헌적 해석. 그 다음 2번.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 있어서 조약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조약 내용을 조약의 다른 상대방이 합헌적 해석이라는 이름하에 달리 해석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에서 조약의 합헌적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요새 박스형으로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추세라서 이거 한 문제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닌 거 바로 탁탁탁 찍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하겠죠. 그죠? 내일은 아니 이러고 나오면 안 틀리겠지. 그러나 시험장 가면 또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조심해주고. 그래서 BDE가 맞죠? BDE. 맞는 거. 자, 이건 이제 아주 그냥 입가심 같은 문제였으니까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박스가 안 나오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죠. 그죠? 박스가 안 나오면 시간도 덜 걸리고 이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네요. 1번. 헌법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구조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에서 있어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기 지금 차등 얘기가 나오죠. 그죠? 아까는 효력 근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차이가 나는 용어들. 그래서 우리 헌법 조항 29조 2항에 이중배상 금지 조항 나올 때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헌법 규정 사이에서는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되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해서 오른쪽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념적 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죠? 그건 돼요. 그건. 이념적 논리적으로 우열을 인정은 되지만 실제로 상호간의 우열을 따질 수는 없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상호간의 효력상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95년에 나온 판례인데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 2번. 대법원 나오면 또 이제 움찔하는데 왜냐면 여러분 시험에 대법원이 꽤 많이 나와요. 작년에만 해도 대법원 문제가 한 4-5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4-5 지문이. 자, 대법원은 법률보다 하위 복귀인 대통령령의 재정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이른바 위임 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헌의 표현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는 이상 한정위헌, 한정합헌, 헌법 불합치 전부 법조문 안 바꾸죠. 그죠? 그대로 있습니다. 위 시행령 조항의 헌법 위반 여부와 상위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건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한정위헌 같은 거를, 그죠?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기속력을 인정 안 하죠. 그때 쓰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기속력. 기속력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이제 기속력, 기판력 말하고 다르게 얘기하네. 자, 기속력, 기판력 이런 거 구별하시는 거 나오죠. 그죠? 그래서 기속력은 뭐냐? 다른 법률상 기관, 그죠? 다른 기관에 대한 효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법원 혹은 뭐 정부기관, 그죠? 행정기관 이런 데에 대한 효력이고 기판력은 뭐예요? 전소와 후소의 관계예요. 그래서 전소에 대한 결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 후소에서 뒤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속력과 기판력 자기끼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하고 얘기하는 건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불가쟁력이 있고 불가변력이 있죠. 사실은 원래 행정법에서 나온 용어인데 행정청 자체가 스스로 나는 내가 내린 결론을 바꾸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뭐예요? 불가변력입니다. 그죠? 행정청 스스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헌법이니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바꾸지 않는다. 이게 불가변력이에요. 그죠? 불가쟁력은 뭐예요? 당사자가 상대방이죠. 소송의 당사자가 더 이상 행정청의 당사자, 행정청의 상대방,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사실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거. 그게 불가쟁력입니다. 쟁력. 그죠? 그래서 불가쟁력하고 불가변력은 전혀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불가쟁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불가변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말장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건 원래 행정법 문제인데 헌법에서도 이거를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사시나 이런 데서 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기속력을 대법원은 한마디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만약에 이 한정위헌 결정이 나온 법률의 조항을 적용해서 재판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재판은 재판헌법소원에 돼버리죠. 그죠? 예외가 되는 그 재판헌법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럼 거기서 재판헌법소원은 원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데 이 경우에는 한정위헌 결정을 적용을 하면 그 재판은 헌재가 판단하죠. 그죠? 헌재가 판단합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헌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이 재판을 날려버리는 거죠. 이 재판 날라가면 뭐가 남아요? 남는 거는 원행정 처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원행정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그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환정위원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 원래는 처분 때문에 행정소송을 걸고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말하자면 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소송 따로 있고 보통 보면 보충성 원칙 때문에 행정소송 가면 헌재 못 간다.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소송을 말할 때 우리 민사소송, 형사소송 할 때 근거법률 위헌 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원 이걸 가지고 걸어버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